네, 10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보시죠. 그 전에 개장 전에도 오늘 실적 발표 내놓은 기업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개장 전후로 해서도 계속 실적이 나오거든요. 카카오 나왔습니다. 어제 카카오뱅크가 호실적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지주사 카카오는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711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55% 정도 줄어든 성적을 내놨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1,300억 원대로 전망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해서 덜 나왔습니다. 1,400억 정도 됐었는데 예상치 대비로도 반토막이네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거의 반토막 수준이어가지고 카카오 현재 호가는 1.54% 정도 하락한 57,400원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익도 두말할 것 없이 지금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 지수는 혼조 양상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불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0.03% 상승이라서 상승보다는 2,500선을 사수하려는 의지?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 0.39포인트의 상승으로 2,501.79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아슬아슬했었죠. 종가 1포인트의 싸움을 하면서 어제 종가가 2,501.40포인트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어지는 장 초반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불 들어와 있습니다. 0.53% 밀려 내려가면서 838.82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전고래일 대비로는 약 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약간은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종목 개수로 봤을 때는 거의 반반입니다. 상승이 1,100여 개 그리고 하락이 900여 개 아직 호가 안 잡히고 있는 보합권 정도의 종목도 한 700여 개 정도 있으니까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종목의 개수 비중은 얼추 비슷하게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1% 안팎에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체로 0.5% 안팎으로 다소 좀 눈치를 보는 흐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체크포인트에서 이 중국으로 장비 수출하는 부분이 1년 유예됐다. 호재입니다. 아직은 반응은 없습니다. 정규거래에서 과연 움직임이 나올까요? 두 종목은 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4%나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정도, 그렇다고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 한호가 1,000원 정도의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도 0.5% 안팎의 제한된 반등세만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 쪽으로는 보합권 내에서 빨간불, 파란불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큰 폭의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지금 톱10 가운데서는 포스코홀딩스가 1.3% 정도 마이너스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부진한 실적 내놓으면서 1.5% 마이너스권 이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방향이 뚜렷하게 잡힌 종목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방산 원전 쪽이 재차 호가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옴시티 쪽의 이슈인지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장 6거래일 만에 반등 예상되고 있고요. 방산 쪽으로는 LIG 넥스원 오늘장 상승 움직임 예상되면서 한 2% 정도 이쪽으로 호가 잡히고 있고요. 어제 급락이 나왔던 한미사이언스 지금 한미그룹주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의 지분 11%가량 팔았다라는 소식에 한미사이언스가 어제 7%에 육박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일부 되돌림 2% 정도 플러스권으로 호가 잡히고 있고요. 이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시죠.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이 엇갈리면서 장중에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는 후반에 매도의 힘이 더 쏠리면서 후반에 우르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6.55%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이 하락을 야기시키기도 했는데
현재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정도 밀리면서 24만 2천 원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직전 저점은 23만 8천 원 부근입니다. 4월 27일에 형성됐던 직전 저점 이탈 가능성, 현재 호가 상황으로는 다소 좀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는 1% 정도 마이너스권 집계되면서 동시호가 구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LNF도 어제 4% 정도 밀렸었죠.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호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엔터게임 쪽이 계속 좋네요.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엔터게임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는데 오늘도 언뜻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YG나 JYP, SM 모두 다 빨간불 약간씩 들어와 있는 모습 눈에 띄고요. 코스닥 150 종목군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눈치를 보지만은 HPSP 이 종목이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 가장 기분 좋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4% 정도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재료를 가지고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개별주들 흐름 점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으로 쭉 봤을 때는 어제 연장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페라이트,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최근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삼화전자가 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어제 거래 정지였는데 오늘 거래 재개됩니다. 삼화전자 확실히 대장의 면모가 엿보이는 호가입니다. 오늘 상한가 바로 들어가면서 문 닫을 것 같은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아직은 지정돼 있습니다. 단기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1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다가 어제 하루 거래 정지로 쉬어간 종목인데요. 4월 21일에 이 종목은 2,000원대였습니다. 지금 주가는 10,000원이 넘어서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바로 들어가면 13,850원에 출발하고 또 문을 닫게 될 예정인데요. 삼화전자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또 페라이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질 예정입니다. 상신전자도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삼화전자가 빈자리가 생기니까 거래 정지되니까 상신전자나 아니면 삼화전기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상신전자 오늘장 1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6거래일 연속된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쪽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였는데 오늘은 4%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캐스피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관련해서 좀 묶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11%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이 캐스피온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국제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캐스피온도 그렇고요. 라이콤 이렇게 다소 좀 생소한데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종목군 가운데서는 스펙 상장을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상장한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한 번씩 좀 생소하다 싶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캐스피온도 페라이트 관련된 이런 스펙 상장 종목이다.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라이콤도 얼마 전에 스펙 상장한 종목입니다. 라이콤은 페라이트는 아니고요. 라이다 쪽입니다. 라이다 쪽으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납품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라이콤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곡물은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곡물 쪽에서는 사조동화원 밀가루 만들죠. 이 종목이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설탕 가격이라든지 이쪽 계속 올라서 그런가 싶어서 대안제 해당을 봤는데 이 종목은 또 보합권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 곡물, 비료, 사료 군데 가운데서는 다소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됩니다. 미래생명자원은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종목도 투자 주의 종목인데요. 호가는 강합니다. 한 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한일사료도 3.5%, 오늘 곡물 관련된 종목분들도 시세 꾸준히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자원입니다. 광물, 원자재, 곡물 이런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토류 쪽 페라이트 같이 묶이는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도 강한 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짧고 굵은 그런 한 주인 것 같은데
FOMC도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오늘 중국 증시는 정상 개장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청명절 연휴로 인해서 어제부터 이번 주 수목금 휴장 들어가니까요. 일본 증시 동시간대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중국 쪽 아시아권 내에선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오전에 차이신 제조업 PMI 나옵니다. 중국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경제 지표,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표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규 상장 종목 하나 있네요. S바이오메딕스. 줄기세포 치료제 만드는 업체고요. 공모청약 경쟁률 좋았습니다. 거의 10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 보였던 종목 18,000원에 공모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 종목도 정규 거래 시작했으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조수영 테스터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오늘 양대지수 소폭의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선의 저항을 좀 크게 받으면서 2,500선까지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은 2,500선을 이탈하면서 2,4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대비 0.25%가량 약세고요. 현재 6포인트가량 밀리면서 소폭의 하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역시 약보합권 출발인데요. 현재 구간 0.16% 가까이 하락하면서 5일선을 조금 밑도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841포인트 선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물량 나오면서 양대지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현재 순매수 포지션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형 매도세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황인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우위인 가운데 개인만이 현재 소폭의 순매수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락업종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하락업종이 상승업종보다 유난히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서비스 섹터가 0.95%, 1%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섬유회복 섹터, 그리고 보험 섹터, 증권업종, 의료정밀업종 순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입니다. 상승업종 가운데 오늘은 비금속 광물 섹터가 1%대 가장 강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기계업종, 전기가스 업종, 의약품 업종 이렇게 4가지 업종만이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켜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어제여서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2% 강보합권 구간이고요.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컸던 LG화학, 삼성 SDI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고요. 모두 1% 이내의 상승 출발입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어제여서 연이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약보합권 등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대 하락하면서 88,8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요즘 좀 시세가 좋았던 자동차군들 오늘도 이틀 연속해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6%가량 밀리고 있고요. 기아 역시 0.2%대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혼조세 양상 나타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1% 이상 강한 탄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2%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장 2차전지 소재군들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제는 좀 서정진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2%대 강보합권 회복에 그치고 있고요. 네, 현재 구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 엔터주들 어제 강했던 JYP 엔터는 0.9% 가까이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94,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SM이 현재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0.4%대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수가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약보합권 정도 기록을 하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 다소 좀 약했고 지금 미국의
선물 쪽도 사실은 마이너스권 들어오거든요. 그거 대비로는 출발이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 몇 가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놓친 게 많아 보이네요. 치매 쪽 강합니다. 치매 쪽에 간밤 미증시에서 일라이릴리가 한 6%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일라이릴리에서 만드는 이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좋았다라는 소식에 강했고 국내에서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 그룹핑이 됩니다. 히토류 페라이트 연속성 확인해주고 있고요. 니켈 쪽까지 광물 자원 쪽 좋습니다.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이 상당히 강합니다. 재생 플라스틱은 또 체크포인트에서 최현주 전문가 몇 차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런 종목군들 강하고 개별적으로는 호실적이라든지 실적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오늘 장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조수영 캐스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도 페라이트 관련주들 연속성 갖고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테슬라가 특히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대체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을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오디뮴 자석보다는 자력이 약하지만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 원가 절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삼화전자가 어제장에서는 매매가 정지가 되면서 쉬어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매매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삼화전기 그리고 상신전자, 캐스피온 같은 종목군들도 나란히 10%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캐스피온 같은 종목은 페라이트 관련 특허를 보유한 종목인데요. 이렇게 숨은 종목군들까지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라이트 관련 종목군들이 언제까지 시세가 좋을지 이런 주가 추이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또 뭐 C큐브라든지 이런 종목 꺾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수익을 챙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볼까?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실까요? 홀딩이죠, 무조건. 홀딩.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게 확대 재생산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초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홀딩입니다. 이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음봉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음봉이 나오고 조금 눌리면은 추가 매수할 또 대기하실 분들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홀딩입니다. 이건. 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기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홀딩을 하자. 이 종목 더 간다. 이제 뉴스가 막 시작되는 상황이다.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당시에는 이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몇 번 또 이 시간에 질문 드렸는데 그때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면서 홀딩 의견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주 잘 안 움직이는 종목군인데 치매 보겠습니다. 메디프론이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플바이오도 치매 관련된 종목 1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엔젠바이오 보겠습니다. 엔젠바이오도 거의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라이릴리 쪽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FDA 승인의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미증시에서 일라이릴리 6% 정도의 오름세 긴 양봉을 만들어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치매 키워드 재차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궁금한 게 이 해당 기업들 국내에서 움직이는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이 도나메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건 단순 테마로 봐야 될까 뭐 그렇죠. 여러 가지 테마죠. 고민이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라이릴리는 상승의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임상 3상이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제 걔네가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곧 얼마 안 남았다. 급등의 이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다 제네랄로 풀리기 위해서 복제약으로 풀리기 위해서 상당 기간 오랜 시간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은 뭐 저는 일단 단순 테마로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상한가 메디프론 같은 데 갔으니까
조금 더 즐겨보시고 적당한 시점에 그냥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칩에 관련된 종목군들 오랜만에 또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의견 제시됐습니다. 다음은 재생 플라스틱 쪽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에서 이 재생 원료 사용 비중을 30%까지 확대한 일명 30% 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정부도 일단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목표치 도달에 한참 좀 뒤처져 있다. 올해 들어서야 겨우 30% 의무화를 했다. 이런 재생 플라스틱과 관련된 매체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현재는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플라스틱자 들어간 종목만 찾아보다면은 코론 플라스틱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당시에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좀 사이즈가 큰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재생 플라스틱 이쪽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볼까요? 오늘 일단 큰 종목들은 역시 오늘 지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고 역시 좀 플라스틱 이름 가진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투자의 아이디어는 삼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폐배터리나 이렇게 폐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이쪽으로는 폐배터리를 제외하면은 이쪽 플라스틱 쪽은 그렇게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약 40% 정도만 그렇게 더 안 커진다. 그거는 참고로 28년까지 염두에 써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퍼포먼스가 나온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지수도 안 좋고 좀 먹을거리 좀 지수 종목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엮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뭔가 성장성과 한계를 동시에 얘기를 해주시네요. 재생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차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서 강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가 재차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G2파워가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한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도 플러스권이라서요.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시장 대비 선전해주는 원전주들의 흐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상승은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이제 장 마감 후 호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최근 분기 내에서 가장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끌고 가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G2파워라든가 이제 어떤 부품 업체들까지, 중소형 업체들까지 같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에는 대형주다 보니까 나머지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오늘 호가 대응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도 그럼 보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도 신고가를 씁니다. 시장 분위기 전혀 영향받지 않고 4월 후반부터 이 종목은 오히려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2% 정도 오르면서 1,510원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1,600원 터치를 하면서 50주 신고가 재차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얼마 전에 추천주였습니다. 4월 5일에 추천주여가지고요. 1,500원이 목표가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오늘 장 초반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수익률이 35%나 되네요. 한 달 보유했는데 35%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성TC라든지 기계 쪽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진성TC도 1.3% 정도의 오름세, DY파워도 이 종목은 약간은 좀 밀리는데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밥캣도 플러스권 1%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건설 중장비 쪽 이쪽 기계 섹터는 차트 모양이 올해 들어서 시장 출렁거림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계속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서 인상적인데요. 일단은 현대인프라코어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이 부분 약간 짚어주시고요. 건설 중장비 쪽 투자 의견도 알려주세요. 네, 현대인프라코어는 목표가 도달했는데 안 그래도 도달하면 또 상향 조정하려고 했었어요. 12,000원 정도까지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는데 일단 12,000원 정도까지 잡고 가도록 하고요. 지금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현대인프라코어 이 빅3라고 하죠. 대형주들 위주로 좀 먼저 좀 볼게요. 진성TC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왜 이 세 개를 보냐 하면 차트 모양은 일단 다 비슷한 거는 이제 둘째 치고라 해도
세 업체 다 실적이 상당히 다 좋았습니다. 두산마켓이 스타트를 잘 끊었고,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아도 그렇고, 저는 이 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인프라 투자가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계속 인프라 투자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중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중장비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홀딩? 네,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계속 들고 가보자.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이쪽 섹터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3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 가운데서 로봇이 들썩들썩이는데 예전에 워낙에 강한 퍼포먼스를 봤던지라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망설이는 모습이 좀 탐탁치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2% 정도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유일 에너테크 이 종목도 3%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살짝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정도의 상승권, 유로메카 1.6%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로봇주들도 시장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G가 요즘에 대장이다. 뭐 이렇게 로봇주 내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SPG 오늘 탄력 좋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쉬어가는 동안에 로봇의 이 단기 재개를 기대하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로봇보다는 스마트 팩토리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테마로. 그래서 SPG, 뉴로메카, 오늘 뭐 SBB테크 이런 쪽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존의 전통 로봇주보다는 네.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최근에 저는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제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AI나 지금 스마트 팩토리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제 워낙 낙폭화되니까 네. 이렇게 급반등은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였어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 같은 산업 자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가격 정도 거쳤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무인 공장화 시스템 인력이 나중에 이제 현재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무인 자동화 공정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나. 기업들은 빨리 그걸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단기에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단기 뉴스 나온다기보다 이 산업 성장성 자체가 좋아요. 지금 이 기업들이 실적은 안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어차피 2차 전지도 미래 거 땡겨다 쓰는 입장이니까 뭐 이거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좋습니다. 앞서서 치매만 좋은 줄 알았는데요. 이것이 확산됩니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라릴리 위탁 생산을 어디서 하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6%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앞서서 이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어제 한 차례 좀 휘청이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는데 닷새만에 오늘장 반등이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한 2%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네요.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대형 CMO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요.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탄력적인 종목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시장 대비로 괜찮네요. 네, 보니까 그러네요. 어제 일시적으로 뭐 셀트리온, 혼외자 얘기가 나.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제 중간에 이제 뉴스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네. 그걸로 빠졌다는 거는 솔직히 저 어제 좀 의아했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그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그거에 발맞춰서 별 영향 없어요. 그런 거. 뭐 지금 일단 중심 잡아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삼성바이오는 워낙 좋은 실적 나왔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ST팜도 1분기 실적 괜찮았는데 최근에 상승 그저께 긴 장대 항복 나왔고 오늘 또 이렇게 됐고 저는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쪽 SK 바이오사이언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이 안 좋은데 요즘 또 실적 안 좋으면 또 그게 바닥 인식하고 투자자들이 또 사잖아요. 지금 영업 적자예요. 영업 손실이 났다는 걸 알고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일단은 뭐 ST팜이나 최근 실적 좀 한미약품 뭐 이런 쪽 차라리 실적 담보돼 있는 업체들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도 저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6월 달에 아스코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6월이 아니라 6월 초지요. 그게 그쵸. 이제 미국
이제 USA 그거 학회가 네. 아니라 이게 전시회 같은 건데 네네. 그게 6월 초에인데 아직 또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움직인다? 차라리 그건 아닌 그럼 것 조금 같고. 더 있다가 하는 게 더 매수하는 게 그걸 보고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입니다. 6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이쪽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일시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오늘 시장 대비로 선방하고 있는 부분 체크해 봤습니다. 2차 전지 오늘도 봐야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즉슨 시세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SK 이노베이션 이 정도만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군들 소부장 쪽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쪽의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보합입니다. 그리고 LNF도 한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장비 쪽으로 PNT나 피롭틱스도 한 1% 안팎의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수에 아직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2차 전지 쪽도 조정이 저는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으로 하나 보고 몇몇 종목도 좀 잠깐 볼게요. 4월 27일 날 장중 저점이 23만 8,500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장중 저점이 24만 6천원. 24만 원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 빠지면은 또 땡큐하고 조금 더 사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24만 원 무너졌다고 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LNF도 마찬가지고 빠지고 있지만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양극재, 음극재 요 업체들 위주로 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나 이쪽은 안 보시고 핵심 네. 종목은 대장은 영원하다. 네. 예.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이제는 좀 슬슬 사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방산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원전이 움직여서 그런지 방산 쪽에 일단 퍼스텍이 가장 빠릅니다. 퍼스텍이 빠르게 호가 바꾸면서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교통물류부 장관이 방문 예정돼 있죠. 여기에서 교통 쪽으로, 철도 쪽으로 엮어야 되는지 방산 쪽으로 엮어야 되는지 일단 잠시 후에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휴니드 쪽으로도 1% 안팎의 상승분이어서 방산주들이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고요. 좀 전에 철도 말씀드렸는데 현대로통 외에도 다원시스가 또 철도 관련된 종목인데요. 다원시스도 한 4% 정도 올라서 다소 좀 헷갈립니다. 현대로템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방산주도 좀 봐주세요. 현대로템의 움직임은 두 개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맞아요. 예, 그렇게 이게, 볼 수가 네. 없을 것 같고 일단 현대로템 오늘 정거점 제가 얼마 전에 리바운딩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어요. 정거점 부분에서 움직임 보고 그쪽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홀딩을 해야 될지는 그때 이제 판단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바운딩 과정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그렇고 지금 다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세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조금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대신 누리호 발사가 5월 24일 날 있으니까 한 2주 전, 열흘 전 앞두고는 다시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한국항공우주랑 겹쳐가지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 같이 볼 종목들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는 있는데 유상증자 때문에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유상증자 한다고 발표해가지고 차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방산 우주 항공 테마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대신 이제 방산 테마는 한번 리바운딩 과정에서 그 리바운딩 과정이니까 정고점 잘 돌파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반도체가 계속 힘을 못 씁니다. 삼성전자가 살짝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9만 원이 확실히 좀 저항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으로 현재 하이닉스는 1% 하락 88,8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오늘도 디데이가 아닌가 봐요. 저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괜찮다. 네, 버티고 있다. 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외국계 창구로는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사면은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사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이 수급만 보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사기 싫으신 분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차라리 그냥 하이닉스가 더 낫다.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이런 두 종목 시가총액 1, 3위 종목도 싫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아직 우리나라 증시 지금 오늘 차트 보시면은 네. 밀려다가 지금 한 10포인트 이상 코스피 기준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외인들이 큰 폭으로 팔지 않는 이상은 쉽게 안 물러난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물 시장에서 한 12,000계약 정도 매도가, 그러니까 그저께 순매수했던 게 그대로 어제 다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은 다시 소폭 순매수, 저는 오늘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말 리스크 감안하면은 못 사는 것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미 증시 오늘 게 반영이 안 되고 내일 게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결국 애플 실적 발표 그런 거 감안해서 난 그냥 감안하고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하는 거고, 아니면 리스크 주말 리스크 안 떠안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사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외국인 비중이 원래는 50% 미만이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요. 근데 꾸준히 사들이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는 52%에 육박하는 상황.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삼성전자 지분 2%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사봐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장 양시장이 지금 보합권에서 다시금 좀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 코스닥이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오늘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보자. 사보자. 저 대신 지금 저는 오늘 같은 게 마이너스권에, 코스피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고 종목을 살려고 하는 종목들 마이너스권에 있으면은 과감하게 한번 분할, 이게 전체 다 지금 현재 뭐 몰빵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있는 자금,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온 자금들을 몰빵을 하자는 건 아니고, 1차적으로 그냥 한 분할 매수 조금 해보자. 주식에는 갑자기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매수를 다 끝났다고 해서 움직이면은 아주 좋지만은 뭐 미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단 분할 매수 가는 구간이긴 하다. 저는 사보자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FOMC 끝났는데 그 이후에 뭐 시장에 후폭풍이나 출렁거림이 없을 걸로 보시나 봐요. 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세리메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휴 지나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환율 많이 빠집니다. 그동안에 1340원 선 박스권 상단 뚫어내고 나서도 계속 가나 우려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는 10원 넘게 하락하면서 1320원대 후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끝나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큰 폭의 하락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전주가 대비 3원 20점 하락한 1335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1330원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언제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FOMC에서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체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333원 2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탑포인트 마이너스 2원 25전을 고려하면 어제 한 번은 종가였던 1338원 20전보다는 약 2원 75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 약세가 환율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권 주안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1220원 후반대에서 하단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 예상 밴드 어떻게 잡으신 거세요? 네, 일단 1320원 후반대에서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68원에서 133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 밴드 상당히 좀 좁게 나왔습니다. 1328원에서 1335원 선 밴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리를 올리기는 했는데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예측 하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6거래일 만에 확실한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설명해 주시네요. 지금까지 RSMS 인베스트의 이주환 연구원이었습니다.